안녕하십니까. 아더의 해선 인사이트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 연준의 10월 FOMC 회의 결과와 그 파급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 25bp 인하가 단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12월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니다라며 시장 기대에 제동을 걸었죠. 즉, 이번 조정은 위험 관리성 인하 그리고 다음은 데이터 의존적 판단이라는 두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 FOMC 결정의 핵심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준의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4.00%, 25bp 인하.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는 4%로 25bp 인하됐습니다. 연준 내에서는 밀런 이사가 50bp 인하를 주장했지만 슈미드 총재는 동결 의견을 냈습니다. 즉, 내부적으로도 여전히 매파적 의견차가 존재한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파월 의장은 고용 둔화가 뚜렷해지고 있으나 물가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인하를 하긴 했지만 완화, 전환은 아니다 라는 신호로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대차 대조표 정책, QT 종료, 새로운 국면 진입. 이번에는 유동성 정책 변화입니다. 연준은 11월 1일자로 QT 양적 긴축을 공식 종료합니다. 즉, 시장 유동성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현 수준을 유지하는 단계로 전환이 됩니다. 파월 의장은 준비금이 적정 수준을 약간 상회한다고 표현했는데요. 이는 사실상 완화적 유동성 환경 복귀의 서막으로 해석이 됩니다. 연준은 만기 도래 국채를 MBS와 재정증권으로 재투자를 하고 자산 포트폴리오는 국채 위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파월 발언 핵심, 12월 인하 확정 아니야. 관세 영향은 단기적. 자, 이번에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메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관세를 물가 상승 요인으로 인정을 하면서도 그 영향은 단기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12월 금리 인하는 확정된 게 아니다 라고 선을 그었죠. 이는 시장이 예상했던 연속 인하 시나리오를 일부 차단한 발언입니다. 그 대신 연준은 현재 고용 둔화와 물가 안정 사이의 균형을 리스크 관리형 통화 정책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 향후 금리 경로, 터미널 레이트, 최종 금리는 3.25%, 12월 추가 인하 가능. 이제 향후 정책 경로를 보도록 할게요. 하나투자증권은 이번 리포트에서 12월 추가 1회 인하를 전망했습니다. 종료된 QT, 안정된 물가, 둔화되는 고용, 그리고 3.25% 단기 금리 전망이 그 근거입니다. 다만 일부 위원들의 매파적 시각과 셧다운 이후 고용 반등 가능성을 감안을 하면 매파적 조정 속의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시장 전략입니다. 금리 인하보다 속도 조절에 주목. 결국 이번 FOMC는 그냥보다 속도가 핵심입니다. 일단은 조정하고 본다. 그러나 급격하게는 아니다. 파월의 신중한 태도는 시장에는 단기 불확실성을 주지만 중기적으로는 완화 시그널로 작용을 합니다. 특히 연준이 QT를 멈춘다는 것, 채권 시장에는 강한 호재이자 주식시장, 특히 AI 인프라, 건설, 원자재 섹터에는 유동성 순환의 재점화 신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본다면 핵심만 5글자로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금리 25bp 인하, QT 12월 종료, 완화 전환의 초입. 두 번째, 파월 12월 인하 확정 아니다. 속도 조절 기조. 세 번째, 터미널 레이트 3.25%, 연말 추가 인하 가능성 여전. 네 번째, 정책 리스크 관리형 대응, 시장 변동성 단기 확대 가능성. 다섯 번째, 채권, AI, 건설, 원전 등 유동성 수혜 업종 주목. 오늘 아더의 해선 인사이트는 연준의 미세 조정이 시장에 던지는 의미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속도를 늦춘 완화,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이 한 문장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제 시장은 12월 연준 회의보다 11월 데이터 흐름에 더 예민하게 반응할 겁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이 금리 인하 기조 속에 강세 전환이 예상되는 항생, 나스닥 선물, 구간 전략을 함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보다 한 발 앞서 읽는 시선. 여기는 아더의 해선 인사이트입니다.